유니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 이름은 가장 먼저 이쪽에 크리에이터 FPS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3D 오브젝트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면 가장 먼저 실행이 되겠죠. 잠깐 실행이 되는 동안 기다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에셋스토어에 있는 이 크리에이터 키트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100메가 정도 되는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고, 파일은 한 400개 정도. 게 이제 아트, 뭐 오디오, 데이터, 이제 프리팹신, 스크립트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배울 점도 많고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최신 릴리즈 날짜가 2021년도 4월인데 이 버전 이후로, 그러니까 2019년도 버전 이후로 임포트 시키면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러면 가장 먼저 유니티 에셋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터 키트 FPS에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지금 프로젝트가 에셋스토어에서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클릭 임포트 해가지고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구창이 나오는데 자,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가 이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에서 FPS 파일이 임포트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일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볍게 여기 임포트까지 시켜놓고 게임 플레이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에셋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이 키트에서 이제 용감한 꼬마 의사가 되어서 질병을 퇴치합니다. 이제 환자의 몸속에 탐험하면서 나쁜 세균을 찾아서 제거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유니티 에디터 인터페이스를 보고 세균 타겟을 커스터마이징하고 플레이어 레벨을 디자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종료 시점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임포트가 다 됐으면 그래서 이그젠플 씬을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씬을 한번 구경을 해보면 이렇게 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뼈도 잘 보이고 있고 보면 이 혈관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잘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생선 뼈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링이라고 되어 있는 반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캔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 몸속인데 굉장히 다양한 걸 좀 삼킨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게 지금 키가 여기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키도 여기 있고 이 키를 먹고 나서 그거 하는 걸로 보입니다. 탐험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좀 에셋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배치를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 캐릭터가 여기 있으니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WASD로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휠 버튼으로 이렇게 키를 볼 수 있고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을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조금 크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R 버튼으로 장전도 해주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적군이 몬스터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 있죠. 파티클이 발생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무기 이런 것도 한번 던져볼까요? 펑 이렇게 터지고, 이 Shift 버튼을 누르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키를 좀 갖고 와서 장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빨도 이렇게 있네요. 치아도.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한번 실행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이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몬스터도 커스터마이징 해보고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겟을 좀 커스터마이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볼 거는 게임 타겟을 추가를 합니다. 배치를 새롭게 프리팹 타겟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이 FPS 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Creative New Empty Scene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씬 이름을 my씬, 이렇게 씬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씬을 가지고 타겟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가장 먼저 FPS 키트를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프리팹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폴더를 열어줍니다. 타겟에는 우리는 이제 잼슬림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리팹을 가지고 움직여 볼 텐데, 가장 먼저 이 지금 씬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씬이 이렇게 약간 이게 뇌같이 생겼죠? 뇌가 맞나요? 이게 뇌처럼 생겼고, 캐릭터가 여기 있고, 오디오가 있고, 캐릭터, 그리고 BGM을 담당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오브젝트가,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배경을 구성하는 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잼슬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해서 놔도 되고, 아니면 이 하이라키 뷰에 이렇게 놔도 됩니다. 하이라키 뷰에 우리는 이렇게 놨으면 지금 다른 오브젝트랑 이렇게 겹쳐서 잘 안 보일 텐데, 이쪽에 오버레이 되어 있죠? 이동 툴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QWERTY로 움직일 수 있는데 W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위로 또는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상단으로 잘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약간 이 오브젝트가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다 했으면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해주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P 또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몬스터가 터지는 것까지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크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오른쪽에 씬 폴더, 그러니까 게임 씬 쪽에 이쪽에 이 부분을 좀 바꿔주면 돼요. 지금 이 오브젝트를 한번 가까이서 구경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을 좌우로 껌뻑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우리 잼 슬림 타겟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포인트 밸류랑 헬스 체력인 걸로 보이는데 이쪽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값과 체력을, 잼슬림을 가장 먼저 하이라키 뷰에서 클릭해 주고 나서 이 포지션도 좀 수정을 해줍니다. 6.0 그리고 0.8 마이너스 11
수정을 넘어갔네요. 조금 뒤로 해서 보낼게요. 이 정도. 5.8, 1.2 그리고 마이너스 5.8로 수정을 해주고 포인트 값을 이 체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낮추면 반대로 난이도가 쉬워지겠죠. 한 30으로 바꿔주고, 자, 이 포인트 밸류는 이제 스코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캐릭터가 죽었을 때 갖는 점수를 지금 5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1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까이 가서 뿅뿅뿅 이렇게 쏠 수 있죠.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체력이 달고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간단하죠. 지금 목표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즈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잼 스파이크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신뷰로 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몬스터죠, 몬스터. 이 오브젝트는 오른쪽에 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특성상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은 갖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오브젝트는 다 트랜스폼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 get add component 안에다가 rigid body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중력을 추가해 주고, 이쪽에 use gravity 중력이랑 이제 is kinematic을 체크를 해주고, 이쪽엔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use gravity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세균은 떠있게 되고, is kinematic을 활성화하게 되면 탄환을 비롯해서 다른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add component을 통해서 콜라이더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다양한 콜라이더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캡슐 콜라이더 말고 쉐이더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더 콜라이더를 추가를 하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원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히트박스예요. 그러니까 충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구체라고도 하는데, 이 센터를 0.95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 콜라이더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 수 있어요. 한 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죠. 잼 스파이크 오브젝트 안에다가 add component 안에 타겟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추가했었던 이쪽에 모델 이펙트를 똑같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 잼 스파이크 이펙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히트 플레이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이들 플레이어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체력은 한 50, 30, 20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밸류 포인트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브젝트가 다 추가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목표 프리팹을 한번 이 지금 우리가 만든 걸 프리팹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키트 FPS 폴더 안에 프리팹 폴더 안에 타겟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지금 프리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잼 스파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리팹을 우리는 이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잘 움직이고, 지금 자세히 보면 약간 보면 아까 잼스파크 이 친구죠. 이 친구의 콜라이더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쪽 오른쪽에 쏘면 안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작성해 놓은 쉐이더 콜라이더 안에다가 쏘면은 이렇게 맞죠. 타겟이 충돌하면서 파티클이 발생되면서 왼쪽 상단에 포인트는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나발총도 있고,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FPS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류탄도 던져서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세균을 만들어 보고 프리팹을 만들어서 체력과 포인트 밸류를 얻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레벨 디자인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에 이제 레벨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잠긴 문과 문을 여는 열쇠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리면 가장 먼저 오디오 기즈모를 꺼보도록 할게요. 약간 스크롤을 휠을 뒤로 한 다음에 이쪽에 오브젝트를 약간 이렇게 축소시켜 놓고, 이제 하이어라키 뷰에서 레벨 아웃, 이 레벨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청색깔, 그러니까 약간 청록 색깔 구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구체는 이제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연결된 오디오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레이아웃 편집을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비활성화를 좀 시켜줍니다. 기즈모는 이쪽에 화살표 옆에 이 기즈모 버튼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표시가 이렇게 하면 활성화되고, 이 기즈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기즈모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쪽에 체크박스를 해제해주고, 그 밑에 오디오 소스도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체크박스를 해제했고 기즈모를 비활성화 했어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기즈모가 꺼졌기 때문에 이제 레벨 에디터를 통해서 직접 게임 레벨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레벨 레이아웃을 통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에디팅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Ye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코리더 그룹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양하게 이렇게 룸 그룹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죠? 썸네일이 보이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거 괜찮겠네요. 그쵸? 에디팅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위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활성창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화면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 방 배치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에디팅 레이아웃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주고 나서 변경사항을 저장을 해주고 에디팅 모드를 끄면 이렇게 저장된 오브젝트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요걸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주면 좋겠네요. 둘, 셋, 네 개. 그리고 좀 꺾어서 이렇게도 하나 해주고, 그리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한번 구경을 살짝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또 하나의 방이 있고, 이 롬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쪽 방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에 두 개의 방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레벨 디자인 편집을 마쳤으면 다시 에디팅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레벨 에디터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줬으면 레벨 디자인의 작업이 완료됐으면 컨트롤 S를 통해서 한번 저장을 해주고, 또는 이쪽 왼쪽 상단에 파일,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긴 문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잠긴 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플레이어가 몸속 어디든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임무를 좀 수행하다 보면 이제 어렵게 좀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특정 액션을 완료하기 전까지 잠긴 문이 좀 잠기도록, 그러니까 문이 좀 잠기도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프로젝트 폴더로 가서 이쪽에 Asset, 그리고 크리에이터 키트 FPS, 그리고 프리팹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어 앤 키 폴더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개 이렇게 여기서 직접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게 지금 문이고, 요 밑에 있는 게 키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각각 이걸 배치해주면 되겠죠. 다시 나가서 이쪽에 우리는 어디다가 배치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렇게 가서 두 개의 문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 문이 이쪽 방에다가 키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어떤가요? 좋은 생각이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드래그 앤 드랍해서, 아하, 잠깐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키 위치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 키는 어디에 그거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려졌죠? 여기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키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자물쇠랑 열쇠랑 연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키 프리팹으로 들어간 다음에 키 타입에 고유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우리는 키 1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키는 대문자로 해주고, K는 대문자, KEY, 그리고 숫자 1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이쪽에 방문 같은 경우는 이쪽 키 타입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키1을 셀렉트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나서 같이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시켜보고 우리가 아까 만든 키 방문이 잘 열리는지, 그리고 아까 만든 이 오브젝트들이 잘 이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미사일이 잘 나가죠. 적군을 쏘고, 적군을 먼저 다 죽이고, 기존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는 지금 상태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쪽 키를 이렇게 먹어주고, 이 키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쪽에 방에 들어가면 적혈구 안에 두 개의 룸이 나와요. 거기서 왼쪽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방이 나와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트 보입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을 만들었고, 키도 만들었고, 키 타입을 정해서 자물쇠를 여는 것까지 레벨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좀 나름 그럴듯한 또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를 여러 개 만들고, 이 키 타입도 지금은 키 1으로 하나만 지정했지만 여러 개 좀 지정해 놓으면 좀 약간 퍼즐 게임 같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먼저 플레이어의 무기를 변경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커스터마이즈하고 플레이어에게 무기를 장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에서 크레이트 키트에서 웨폰 창으로 프리팹 안에 웨폰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쪽에 있죠. 이걸 열어주면 이 무기창 안에서 우리는 이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무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무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필은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무기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무기를 우리는 프리팹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로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F2키를 눌러서 2번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팹을 직접 열어준 다음에 프리팹 모드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게 된 다음에 이 인스펙터 창 안에서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컴포넌트 안에 웨폰 스크립트를 찾아줍니다. 지금 여기 스크립트가 있죠. 이 스크립트 안에 다양한 이제 타입이 들어있어요. 뭐 오토냐, 아니면 레이캐스트냐, 아니면 이런 다양한 레이트, 타임, 사이즈, 그리고 데미지 뭐 이런 게 등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클립 사이즈를 30으로 되어 있는 걸 8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탄약수입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0.5에서 5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프리팹을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해주고, 이 왼쪽에 씬을 눌러서 씬으로 나가주도록 할게요. 프리팹 모드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캐릭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나서 인스펙터 창 안에서 컨트롤러를 클릭해주고, 이 컨트롤러 안에다가 스타팅 웨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스타팅 웨폰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수정한 걸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컨트롤 S 저장을 해주고, 자,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한 건 이거죠. 여기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 지금 오른쪽 밑에 그 탄약 개수가 8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데미지는 더 세졌고 탄약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를 죽일 수 있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의 탄약수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데미지 같은 걸 또는 발사체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의 무기 변경을 한번 해봤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레벨 종료 지점을 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벨 종료 지점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계층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터 임프티라고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은 레벨 엔드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가장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포지션 값이 8.6, 2.0, Z값이 0.6이 되어 있던 걸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 엔드 오브젝트를 만들어줬고 이 오브젝트 값을 초기화해 줬습니다. 이렇게 F키를 눌러서 포커스를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스는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이쪽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사이즈를 6.39 그리고 5.85 그리고 11.37 이렇게 박스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박스 크기를 키운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문을 지나서 이쪽에 도착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오브젝트가 게임이 이제 종료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 콜라이더 안에 이지 트리거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쪽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end 체크 포인트를 스크립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엔드 체크 포인트의 스크립트 내용을 한번 열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어떤 게 되어 있냐면 트리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other get 컴포넌트가 컨트롤러가 널이라면 널과 같다면 리턴을 하고 게임 시스템에 있는 인스턴스 싱글턴을 가지고 이쪽에 피니시 런을 통해서 게임이 종료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게임 오브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P를 눌러서 한번 직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몬스터를 잡고 그리고 나서 키를 먹어주고요. 키를 열쇠를 열어주고 자 갑시다. 다음 방으로 가고 그리고 이 다음 방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놨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가까이 트리거 하면은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 게임이 피니시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는 FPS 이제 레벨 종료 지점을 생성을 했습니다. 코드마스터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마스터를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크리에이터 키트를 만들어서 레벨 목표를 배치하고 플레이어 무기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거를 게임의 빌드를 통해서 게임을 이 에디터, 유니티 에디터 없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쪽 왼쪽 상단의 메뉴에서 빌드에서 빌드 세팅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빌드 세팅이 나오는데 add open 씬을 눌러줘서 씬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상단에 마이씬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윈도우로 우리는 빌드를 할 거니까 빌드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주고 빌드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가 다 되면 게임을 실행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임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를 하고 지금 이렇게 빌드가 다 되면은 이렇게 본인이 설정한 위치에 이렇게 게임이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윈도우 파일에서